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어제 이제 필립 플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필립 플롭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이제 쓰는 이제 시퀀스 회로가 있습니다. 보면 내가 이제 입력되는 어떤 신호 대비해 가지고 이제 클럭 기준으로 했을 때, 클럭보다 이제 신호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이런 시간 타임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출력이 이제 Q와 Q바가 출력이 된다. 는 건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IC 칩을 사면은 이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마이크롬으로 설계를 하거나 이제 할 때 이제 좀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떤 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좀 확보해 놓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잘 살펴가지고 좀 설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사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어 클리어 시키는 신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Q와 Q바가 이제 어떤 시퀀스로 이제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IC를 쓸 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설계 전에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립 플롭을 쓸 때 이제 클락 신호를 가지고 이제 동기를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동기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쓸 수가 있습니다. CMOS로 이제 하는 이런 회로도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 방식으로 이제 하는 회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으로 조정해가지고 이제 크리스탈 써가지고 이제 클럭을 발생시키는 회로도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 타이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많이 쓸 수 있는 회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클락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가 입력될 때 이제 하이나 로우 상태만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플로팅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닌.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풀업장이나 풀다운장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풀업장을 달아놓으면은 내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떼면은 이제 하이 신호는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고, 그다음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제 로우로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픈됐을 때는 이제 요걸로 탁 들어가지고 요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되기 때문에 뭐 저항값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관계없이 이제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딱 닫았을 때 이제 이 5V 전류가 거의 이제 이쪽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저항을 아주 저항값에 놓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로스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다운 저항도 마찬가지죠. 풀다운 저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치가 오프했을 때 이제 입력 임피던스를 이제 로우로 잡아가지고 0을 이제 유지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딱 붙으면은 이제 하이 신호가 이제 입력되는 그런 원리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오픈했을 때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뭐 전류가 흐르지는 않겠죠, 이제. 0으로 이제 전압만 0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ON을 했을 때 이 저항이 너무 작으면은 이쪽으로 전류 누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체 이제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다운 저항이나 풀업 저항을 이제 달 때는 이제 요 디지털 입력 신호가 플로팅 상태,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풀다운 저항이나 풀업 저항을 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스위치가 ON 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누설 저항을 이제 좀 누설 전류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큰 저항을 좀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이 개수기 IC가 있는데,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좀 내용을 보니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때 이제 어떤 회로들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수기 이제 카운트지, 카운트. 이제 그 클럭이 하나씩 증가하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뭐 일씩 증가해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카운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이제 회로들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카운트를 쓸 때 그 IC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진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입력과 출력 관계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나 진리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카운터가 있다. 이 카운터를 또 여러 개 써가지고 이제 자릿수를 이렇게 늘려갈 수도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뭐 동기식, 비동기식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카운터들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레지스트,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제 0에서부터 이제 쭉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프트 레지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그 옮기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롬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메모리에 있는 어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칩으로 이제 데이터를 옮길 때 이제 이런 그 시프트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D 필립 플롭을 써가지고 이제 클럭에 대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그 숫자들이 이제 Q0에서 이제 Q1으로 이동하고 Q1에서 Q2로 이동하고 Q2에서 Q3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제 이동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마이크롬 회로나 이런 거 쓸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뭐 이동하거나 이제 할 때 뭐 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또 이제 여러 이제 그러니까 필립 플롭을 써가지고 이제 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제 디지털 회로를 쓸 때 뭐 이제 그 시프트 레지스트든 아니면 뭐 카운트든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진리표나 그 다음에 요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그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이런 그 이제 칩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보통 이렇게 가지고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분명을 찾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시트에 그러니까 이 IC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이제 회로만 봐서는 모르죠. 이제 그러면 요 이제 칩을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은 요런 이제 그 다이어그램하고 요런 진리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해석을 하면은 요 칩은 이제 카운트 기능을 한다. 아니면 이제 그 뭐 시프트 레지스트 기능을 한다. 아니면 이제 특정 그를 이제 그 엔코더나 뭐 디코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엔코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 중에 여러 개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빌리 플롭이라는 회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SR 빌리 플롭이 있고, D 빌리 플롭이 있고, 그 다음에 JK 빌리 플롭이 있었고, 그걸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제 클럭을 넣어가지고 이제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빌리 플롭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카운트도 만들고, 그냥 데이터를 이동하는 이제 시프트 레지스트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에 그 아주 복잡한 디지털 회로도 대부분 이제 카운트나 이제 그 시프트 레지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 회로를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성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빌립블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SR 빌립블록, D 빌립블록, JK 빌립블록을 해가지고 카운트나 시프트 레지스트가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럭스, 디멀티플럭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와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 AD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이제 변환하는 게 이제 DA 컨버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DAC고, 요거는 디지털 신호를 0101 신호를 받아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DC는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면은 디지털 신호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 가지고 얘 같은 경우 디지털 신호가 들어가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가 들어와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니까 요거는 이제 DAC,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또 디지털로 바꾸는 게 있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좀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는 예 이건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보면 이제 요걸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요 동영상 이제 댓글에 좀 찾아가지고 좀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래서 이 디지털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이제 좀 잘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좀 이제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램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앞에 어떤 디지털 회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 MCU라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뭐 고성능 마이크로 이제 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비트짜리 이제 좀 기능이 좀 단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좀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두이노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아두이노로 해가지고 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저기 좀 아주 다양하게 그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기 그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그 뭐 이제 MCU가 있는데 또 MCU 말고 우리가 이제 GPLD나 FPGA라고 이제 부르는 또 그런 이제 그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이제 그 디지털 논리 회로를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앞에 마이크로 이제 컴퓨터 저 MC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직접 이제 펌웨어 코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이제 그 구현하는데 이제 반해가지고 FPGA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이제 펌웨어로 어떤 순차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바로 그냥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런 이제 아날로그 이제 디지털 회로를 직접 꾸며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꾸미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그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카르노법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논리 회로를 이제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직접 논리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구현을 그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 FPGA나 CPLD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여기 쓰는 이제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언어를 이제 저기 좀 습득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사실은 그 이런 많은 소자를 또 이렇게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면 사실 이렇게는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베릴로그라든지 이제 VHDL 같은 이제 언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언어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 회로를 이제 설계를 하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FPGA나 CPLD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 카르노법에 의한 어떤 이제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를 써가지고 회로를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를 응용하는 이제 필립플롭 회로를 가지고 이제 아까 그 개수기나 이제 뭐 시프트 레지스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논리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베릴로그나 이제 VHDL 같은 언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릴로그 요건 이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FPGA나 이제 이런 그를 이제 그 코딩하는 코딩 언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코딩 언어의 기본이 이제 이런 그 논리 회로를 기반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로가 많아지면 엄청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코딩 언어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PGA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고성능 이제 FPGA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논리라고 엄청 많겠죠. 그러면 그걸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 이제 사람 손으로 사실 구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IP 모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업체에서는 또 이제 그 자기들이 옛날에 이제 구현했던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기능을 IP 모듈로 해가지고 또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FPGA도 결국에는 이제 논리회로 기반을 하지만은 이제 이런 그 코딩으로 이제 저기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원했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출력이 나오는지를 이제 저기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FPGA 코딩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MCU 아까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직접 이제 그 펌웨어 코딩을 해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FPGA로 구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FPG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CU나 이런 거 쓰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순차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FPGA는 느릴 수 있는, FPGA는 바로 이제 논리 회로를 바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이제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DSP나 MCU를 쓰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동시키다 보면 시간이 물론 뭐 걔도 엄청 빠르긴 하지만 이제 아주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호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FPGA를 별도로 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MCU하고 FPGA를 병행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고속 신호 처리는 FPGA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DSP나 MCU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FPGA와 MCU를 병행해서 이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직류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기 모터도 있고, 그 다음에 RC 서버 모터, 내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명령대로 동작하는 서버 모터, 그 다음에 스텝 모터,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모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이제 구동하는 또 전용 이제 드라이버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제 이 책이 좀 좋은 게 요게 이제 그 원서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 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번역이 좀 뭔가 그렇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이제 요 책의 원서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오디오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 스피커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제 요 스피커의 원리 뭐 이런 것도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이제 정폭하면 결국엔 오펜프 또 회로를 우리가 또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정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좀 좋은 게, 그 다음에 스피커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스피커를 구동하는 이제 이런 오디오 칩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오디오 회로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이 책에 많이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좋은 게 좀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그 전기전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이제 거의 모든 이제 부분을 거의 소개를 좀 잘 하고 있어 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통신과 관련해서 이제 쓰는 이제 RF 모듈, 블루투스 모듈 이런 것도 좀 소개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부록 부분에는 이제 우리 이제 전력 이제 전력이 어떻게 앞에도 잠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삼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내용도 좀 언급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에 필요한 이 부분 각국의 어떤 뭐 전기 콘센트도 참고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예,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기초도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좀 책을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기전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내가 이제 뭐 어떤 펌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든 아니면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하든 사실 보면은 이제 저기 이 전기전자에 대한 어떤 모든 분야를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지만은 또 아날로그 회로나 이런 쪽은 또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아날로그 회로만 주로 이제 한 사람들은 또 이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쪽, 디지털 회로 쪽은 또 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회로를 설계를 하더라도 뭔가 디지털이나 펌웨어 쪽을 또 조금씩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도 아날로그 회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분은 이제 그 디지털 회로를 모르는 분은 이제 이쪽 디지털 회로를 찾아보면 되고, 아날로그 회로를 모르신 분은 아날로그 회로 분야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좀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책이고, 이게 이제 저기 그 이제 저기 이게 원서입니다. 원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번역판이 나와 있어가지고 번역판을 좀 사게 됐는데, 그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어느 걸 이제 사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존에서 샀는데 좀 비쌉니다. 이거는 한 10만 원 넘게 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번역서는 이제 그 교보문고에서 샀는데 한 3만인가 4만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영어에 좀 자신 있는 분은 이제 요걸 이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같이 이제 영어가 좀 딸리는 분들은 이제 이 책을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용어나 이런 부분이 좀 그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차라리 영어를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이제 역자 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또 그런 코멘트를 옆에 좀 달아놓긴 했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예, 좀 회로 설계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